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식 개초보 주식으로 조금 열심히 부업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진화입니다. 진화. 아니, 영상을 찍으면 제가 올리고 나서 한번 보거든요. 그 영상 찍은 걸 한번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의사 전달을 못할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어, 진짜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게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을 제가 사용도 많이 하고, 뭐, 정말, 정말, 진짜, 뭐, 인제,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쓰고 있는 걸 몰랐어요. 영상을 찍고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내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말도 굉장히 어눌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는 게,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들도 뭐 영상을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 좀 영상 찍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19년도 들어와서 저는 매년 초에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항상 제 벽에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붙여 놓고 그걸 보면서 계속 내가 꼭 해야 될 할 거에 대해서 오늘 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벽에 붙여놔요. 그래서 올 초에도 그걸 붙여놨었는데 잘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2의 목표 종이를 벽에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좀 전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는 건데 굉장히 유치해요. 뭐 이렇게 뭐 엄청 대단한 계획이 아니고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각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하는 제가 개인 일을 하니까 항상 모든 사업의 꽃은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영업하고 광고하고 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귀찮아서 뭐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잡고자 그리고 저렇게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새로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유치하죠. 잠깐 아마 이 영상에 나올 텐데 그냥 굉장히 유치해요. 뭐 광고하기, 영업하기, 뭐 책 읽기, 운동하기, 씻기 좀 게을릅니다. 잘 안 씻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좀 게으른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씻기, 운동하기, 다이어트하기, 뭐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뭐 반성하기, 뭐 책 읽기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건데 근데 너무 그중에 정말 해야 될 그 순서대로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하면 1번이라도 하자. 매일 1번은 꼭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놨는데 다시 한번 너무 잘 안 지켜지고 요즘에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제 자신을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써서 붙이고, 이거 오늘부터는 꼭 저거를 최소한 다는 못 지키더라도 최소한 좀 지켜보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읽기를, 제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거든요. 뭐 자랑이 아니지만 책을 안 읽는데, 저는 약간 그런 조금 그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쓰는 전략이 조금 있는데, 저는 무조건 뭐 제가 생각하는 제 방향대로 제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제가 남을 따라 합니다. 그게 무슨 말, 또 시작되네. 또 이렇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 못, 이야기로 전달 못하는, 아유, 책을 안 읽어서 이런가? 그래서 어쨌든, 책을 왜 이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하냐면은, 그 부자들, 그 부자들의 그 생활 패턴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나 다른 어떤 블로그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그 책을 본 게 아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줄거리만 본 거예요.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책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보면은 뭐 거짓이 아니겠죠. 뭐 거기까지 뭐 의심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그 분들, 부자들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꼭 책을 꼭 읽더라고요. 책을 꼭 읽고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아, 나도 그러면 일단 뭐라도 하나 따라야겠다. 전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제 의견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제 그 잘 모르는,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자존심도 없고 제 고집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책을 꼭 읽으려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놈아, 좀 책 좀 읽고 살자. 그래서 제가 그 계정 아이디가, 닉네임이 진화거든요. 진화. 그게 왜 진화가 됐냐면 뭐 별 뜻이 없고, 제가 이 영상을 처음으로 찍기 전에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산 책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기 보이나? 진화 심리학.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고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돼요. 샀는데 앞에 조금 읽고 읽지도 않았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바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좀 그래서 그 책 보니까 진화? 그래. 아이디 닉네임 진화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디를 진화라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찍기 시작했는데,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 야, 너 책 좀 읽어. 진짜 책 읽고 좀 더 열심히 지금 살아야 되는 지금 환경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책 좀 읽고 꾸준히 일도 하고 광고도 하고 영업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하자. 안 그래도 지금 슬럼프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슬럼프가 지금 조금 헤어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 상황이 온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지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저는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이렇게 먼 훗날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목표는 안 세워요. 그러면 너 10년에 20억 버는 거는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뜬구름 잡는 그 계획이 아니에요. 그 내용 안에 구체적인 걸 보면 이거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계획이지 정말 뜬구름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행복은 딱 하루만 행복해요. 그 목표를 달성을 한 건 당연히 그 결과로서 제가 수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직업이니까. 직업에 대한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는 거는 그거에 따른 돈이 저한테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돈이 들어오더라도 돈으로 저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슬럼프가 와요. 딱 하루 기분 좋고 그 다음날부터 목표가 달성이 되어서 슬럼프가 옵니다. 뭐 돈을 더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 목표치가 1차 목표가 작년 12월 달쯤, 작년 11월 12월 달에 한번 1차 제가 살면서 계획했던 그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그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이제 새롭게 2차 목표를 세워서 지금 지금 8월 달까지, 지금 8월이 되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또 달성이 되었어요. 달성이 됐는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발전을 하기가 힘든 단계가 지금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슬럼프에 빠질 것 같은, 약간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빠진 지 한, 제가 볼 때 한 며칠 됐어요. 며칠 됐는데 이게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지속이 되는 그 기간에 좀 더 마음을 다잡아야지만 뭐 새롭게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슬럼프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런 경험 해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슬럼프가 굉장히 빨리 왔다 없어지고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하시면 이렇게 좋았다, 회사 생활하는 것도 좋았다, 싫었다, 다시 또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저도 똑같습니다. 개인 일을 하지만 그런 감정의 패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어떤 그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내고 있는데, 그 매출에 이제 한계가 다 온 거예요. 다 왔어. 그래서 지금은 좀 내실을 다져보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익이 뭐 얼마가 난다. 수익이 100만 원이 나면 그 100만 원을, 그런 목표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고정비를 쓰잖아요. 광고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그 매달 순수익이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순수익이 비슷해요. 왜냐면 그만큼 비용을 쓰니까, 돈을 쓰니까, 광고비라든가 이런 데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가 올라가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근데 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매출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 고정비가 이렇게 올라가다 같이 이렇게 거기서 멈춰요. 그러면 이때부터 수익이, 사실 실제적인 수익은 이때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수익은 나쁘지 않다. 근데 왜 행복하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도 병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때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투자를 어떤 설비 쪽에 하는 건데, 이제 말이 좀 뭐 거창한데, 뭐 설비라고 해봤자 왜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 얘기를 좀 하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설비나 이런 데 돈 아까워 하지 말고, 좀 그런 데 좀 투자를, 영업이나 이런 쪽에 나가는 돈이 이제 좀 고정이 돼서 더 이상 그쪽으로 돈을 안 써야 되면, 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돈만큼 내
내적으로 어떤 설비 뭐 사야 될 물품이 있으면 좀 더 좋은 거를 사서 이렇게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고 그 백종원이 요즘에는 거의 예전 그 백종원에 대한 이미지가 백종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려나? 백종원 선생님의 형님의 그 이미지는 옛날에 유재석급이지 않나요? 정말 좋은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최근 방송인데 그 홍탁집이라고 그 편이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그 지금 잘 지내고 있나 예전에 그 솔루션 받았던 그 가게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근데 그 홍탁집에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정말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골목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다른 내용보다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 백종원의 마인드가 비춰져요. 저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 골목 식당을 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가 그래도 인생을 성공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요. 그게 이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타심? 근데 이타심이 100%그 이타심은 아니겠지만 왜냐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백종원도 굉장히 성장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인지도도 얻었고 그래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 백종원 아저씨의 그 마음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타심이 좀 깔려 있는 걸 느껴요. 그 제가 잘못 느낀 거고 방송이라서 그렇게 했다면은 뭐 그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 홍탁집에서 그 백종원 아저씨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면 그 번 돈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재투자를 해라. 기기들도 좀 파 써는 기계도 좀 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는 식탁도 좀 불편한 데는 좀 다시 내부 수리해가지고 좀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라. 번 돈에서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다시 더 많은 돈을 들어오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사업을 안 하시는 형님들, 직장을 다니는 형님들은 그걸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돈 쓰는 게 굉장히 아깝습니다. 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봐요. 그 돈이 정말 아까워요. 거기에 꼭 그걸 투자를 안 해도 사람들이 뭐 그동안 편하게 와서 밥을 먹고 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굳이 내 수익과 연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돈을 쓰기가 굉장히 아까워요. 정말. 뭐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돈을 뭐 한 2, 300 쓰는 거하고 그런데에 돈 2, 300은 정말 그 돈의 가치가 틀려요. 느낌이. 정말 쓰기 싫어요. 담배 라이터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정말 참 맞는 말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 그래서 좀 책도 좀 읽고 좀 이 당분간 이게 좀 장기적으로 그런 슬럼프가 올 것 같거든요. 더 이상 매출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천운이 따른다면 제가 올해 말에 좀 확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 그런 환경적으로 조금 잘 될 수 있게끔 뭐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슬럼프가 장기화되는 이 슬럼프를 정말 잘 극복하고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화이팅하고 화이팅 화이팅. 하여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 바이 형님들. 응?